스팅어 3.3 터보 4륜 5,740만원, 아우디 A7 5 TFSI 꽈트로 1억 334만원. 그러니까 대략 가격 차이는 4,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연 그 A7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GT카 스팅어보다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제가 타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벽 2시 9분입니다. 지금 영상 업로드 시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느려졌고,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그날 이제 밤에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어놓은 게 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편집도 힘들어지고 촬영을 개떡같이 해놓다 보니까 편집하다가 너무 헤맸습니다. 네. 힘든 하루네요 정말. 그날 몸이 안 좋았던 관계로 얼굴이 부어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제가 원래 또 스팅어 같은 GT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7이라는 차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1억대 차를 타면 느낌이 얼마나 다를까. 아 근데 좋다. 진짜 정숙하네요. 진동도 없고, 그리고 얘도 6기통이라 그런지 오르막 올라갈 때 아주 그냥 숭숭 올라가는구나. 와. 제가 지금 스팅어 3.3을 타다가 EV6 GT를 타고 있잖아요. 둘 중에서 어떤 주행 질감에 더 가까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전기차 쪽 EV6 GT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스팅어도 분명히 부드러웠지만 이 A7은 그냥 1억이다. 보통 전기차 타다가 가솔린 차를 타면은 진동과 성능 때문에 그 이질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 A7 같은 경우에는 EV6 GT를 타다가 얘를 타도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EV6 GT를 타고 있다 보니까 버킷 시트를 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느껴져서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컴포트한 승차감에 맞춰진 시트 같아요. 일단 강남 순환로 들어가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앰비언트 진짜 예쁘다. 튜닝을 안 해도 딱 예쁘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밟고 싶어. 다이나믹으로 하고, 와, 차가 조용해. 와, 차가 너무 방음이 잘 돼 있어서 아무리 밟아도 엔진 소리가 잘 안 나요.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밟았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어떤 분들은 막 운전할 때 배기음 듣고 엔진음 듣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살짝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좋은데, 물론 이 차도 스포츠성이 있지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을 보면은 얘도 스팅어랑 좀 비슷한 과 같기는 해요. 엑셀 반응이라던가 핸들링 반응이라던가 되게 부드러워요. 핸들을 좀 어느 정도 돌려야 반응이 오거든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래서 스포츠한 주행보다는 편한 주행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 GT카의 성향이기도 하고, 너무 차의 운동 성능이 좋아버리면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좋아도 피곤해. 그리고 코란도야, 너는 아까 전부터 막 추월하고 다니더니 왜 내 옆에 있냐? 너 뭐해? 자동차 주행 성능을 스포츠하게 맞추게 되면은 그 고출력과 운동 성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체가 단단해지고 노면을 잘 읽습니다. 핸들 반응이랑 엑셀 반응도 되게 민감해지죠. 플러스 재밌는 배기음이라든지 엔진음 같은 거를 딱 다듬어 놓으면 이제 그 달릴 때 운전자의 아드레날린을 극도로 분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차일수록 동승석에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컴포트 쪽으로 가면은 아까 스포츠 성향 차와는 반대로 세팅이 되겠죠. 자동차의 거동이 심심해지고 둔해질 수는 있지만 편안한 승차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굳이 제 취향을 고르자면 요 컴포트 성향 쪽으로 가 있는 차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인데, 기왕이면은 그래도 컴포트함 쪽을 살짝 버리고 주행 성능을 얻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성향이 바로 GT카인데, GT카 위치가 저는 대략 요 정도 위치라고 봅니다. 요 가운데쯤. 요 위치가 한 GT카의 위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위치는 참고로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다르다고 뭐 발끈하실 필요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니까 억울하시면 님이 방송하. 그리고 일단 제가 타봤던 아우디 차량들 특징이
대부분 핸들이 조금씩 가벼워요. 근데 이 가벼운 게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무거운 핸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핸들이 무거운 게 대표적으로 이제 BMW 차량들이 진짜 무겁고 근데 사실 이런 저속 구간 시내 주행이나 아니면 뭐 유턴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핸들이 무거운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핸들 무게감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무게감이 가볍게 계속 가느냐, 고속으로 가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살짝 핸들이 또 조금 더 묵직해지는 느낌. 핸들이 시종일관 무겁기만 하면 사실 조금 불편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예상보다 좋았던 거는 이 A7이 생각보다 그 출발할 때 느낌이 꽤 경쾌했어요. 이 차가 무려 2톤 가까이 되는 차로 알고 있는데 출발 구간이나 뭐 좀 더 힘을 내야 될 때 전혀 답답함을 못 느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는 차주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48V가 들어있어요. 초반에 오토쿠의 그 가속력을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가 그걸 도와줘요. 이 터보렉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차가. 거기다가 이 A7은 사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전할 때 오히려 후륜 느낌이 나서 좋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팅어를 탔을 때 후륜과 사륜 중에 후륜의 경쾌한 느낌이 저는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A7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 후륜의 느낌이 더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후륜의 느낌이 나는 이유가 뒤에 바퀴 쪽에 구동력을 더 실어줘서 후륜의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륜에 가까운 느낌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노면 충격 대응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독일차긴 하지만 부드러운 승차감에 중점을 둔 것 같아서 확실히 BM보다는 제 취향에 맞습니다. 일반 컴포트 모드로 달릴 때 살짝 출렁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네요. 그런 출렁거리는 승차감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모드 들어가가지고 서스펜션만 스포츠로 해놓고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스펜션 세팅을 스포츠로 맞추고 다른 거는 다 컴포트로 맞췄거든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차를 가지고 5030 달리려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 말씀으로는 전에 타던 스팅어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이 기능을 써봤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 도로 가운데로 잘 잡고 달리더라고요. 기대 이상이었고 단점이 아예 없느냐, 제가 잠깐 타보면서 느낀 소소한 단점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DCT 7단 미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도 혹시나 울컥거리나? 딱 한 번 울컥거렸어요. 딱 한 번. 저속으로 해가지고 살짝 차선 바꾸고 들어갈 때 그때 울컥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빼고는 그냥 거의 오토 미션을 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변속이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꽤 만족을 하고 탔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기존 제가 타고 다니던 차들보다 좀 작은 느낌. 스팅어보다 작다. 스팅어가 여기서는 1승 하나. 대신 그 같은 패스트백 형태인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후방 유리가 너무 좁아서 좀 불편했었는데 A7 같은 경우에는 후방 유리가 꽤 시원하게 개방이 돼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이 A6랑 너무 비슷하다. A6랑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차인데 조금 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요거는 제가 느낀 소소한 단점 정도인데 차주님이 느낀 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좀 심각하다면 심각한 건데 하자가 좀 많죠. 어떤 하자 있었어요? 일단은 여기 통신 장비들 MMI라고 하는데 얘가 좀 자주 고장이 나요. 뭐 어떤 고장이 나냐면 일단은 연동되는 그 무선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끊겼다 연결됐다 그러고 가끔은 이제 갑자기 화면이 다 꺼져버려요. 재부팅이 돼버려요. 운전 중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고장난 줄 알고. 근데 고장난 게 맞잖아. 그리고 이게 시속 130km인가? 그쯤 되면은 이게 스포일러가 올라가는데 제가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에 스포일러 올라가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눌렀는데 한번 클릭하면 올라가요 쭉.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전동 모터 때문인지 어떤 하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스포일러 오작동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출고하고 그 다음날 그랬어요. 아이씨, 욕 나오겠는데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해봤는데 뭐 다 그렇다고 하니까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시간 이야기예요? 참고로 차주님은 이 A7을 타시기 전에 스팅어 3.3 터보 사륜을 4년 정도 타시다가 이번에 기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팅어보다 만족을 하면서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자동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랑 럭셔리한 감성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에서 저작권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뱅앤올룹슨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막기라서 좋다, 평범하다 이렇게 나뉘거든요. 얘는 확실히 좋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은근 결함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잖아요. 저도 차를 살 때 이 차에 결함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막 많이 확인했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라는 제품 자체가 아예 결함이 없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꼭 결함은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 그랜저는 선 넘긴 했는데 차 살 때는 그냥 쿨하게 기도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결함이 겁나면 아예 차를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차를 사려고 동호회 같은 데 가보잖아요. 결함이 없는 차가 없어요. 진짜 다 결함이 있어. 무슨 결함뿐만 아니라 고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 매매. 1억짜리도 이렇게 결함이 있는데 더 비싸다고 결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A7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정숙성, 부드러운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는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성격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차라면 당연히 1억 원어치를 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차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 돈 씨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차주분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쥐어주면 국산 세단에서 이 A7 같은 차가 나오면 살 것 같아. 1순위 찍을 것 같은데, 물론 국산차로 나온다면 1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스팅어랑 비교하면 뭐 당연히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차였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스팅어라는 차는 이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가성비의 차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가 다 됐네요. 빨리 편집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출연료는 화장실로 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